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를 내려놓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봉투 속에는 단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검은 활자로 적힌 단어. DNA 일치율 0%. 그는 숨을 들이켰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35년 넘게 아버지, 어머니라 불러온 사람들이 단 한 줄의 글자로 남남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시골에서 땀 흘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거친 손.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35년간의 모든 사랑과 기억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민수는 종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내 진짜 부모는 누구지?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뀐 경우입니다. 35년 전이면 1975년생이시죠? 그때는 시설이 지금만큼 완비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바뀌었다고요? 네. 출생 당시 어느 병원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시나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경기도 수원의료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다른 아기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자신의 진짜 부모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자신 대신 그들의 품에서 자란 또 다른 사람도 있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2010년 9월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다. DNA 검사 한 줄이 바꾼 35년 인생의 진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이 시작된다. 3개월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 2010년 6월 이민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 정연이와 8살 아들 준호, 5살 딸 지연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민수는 키 180cm의 훤칠한 체구에 쌍꺼풀이 뚜렷한 눈, 오똑한 코를 가진 남성이었다. 3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어 보이는 외모였다. 하지만 그와 달리 아버지 이철호는 키 160cm의 단촐한 체격이었고 어머니 박순덕 역시 작고 둥근 체형이었다. 어릴 때부터 얼굴은 할아버지 닮았나 보다라는 어머니의 말에 늘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이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생물 시간 멘델의 법칙을 배우면서 더욱 의심이 커졌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사춘기 소년의 괜한 상상이라고 치부하며 살아왔다.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도 그 의문은 잠들어 있었다.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여보, 준호가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다. 확실히 열이 있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응급실로 가자. 그들은 급히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다행히 단순한 감기였지만 의사는 혹시 모르니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아버님도 함께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력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민수도 함께 혈액을 채취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준호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민수는 O형, 아내 연희는 O형이었다. 의사가 설명했다. 부모님이 O형과 O형이시면 자녀는 O형 아니면 O형이 나와야 하는데 B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민수와 연희는 서로를 바라봤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검사에서 실수가? 검사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부모님들의 혈액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연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혈액형이 틀렸을 리는 없죠? 글쎄, 나는 확실히 O형이야. 군대에서도 그랬고 헌혈할 때도 항상 O형이었어. 나도 O형이 확실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 O형이었는데.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의 B형 혈액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정말 검사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혈액형 유전 부모 자식 혈액형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니 의사의 말이 맞았다. O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절대 B형 자녀가 나올 수 없었다. 그렇다면 단 2가지 경우만 가능했다. 첫째, 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거나 둘째, 자신이 진짜 O형이 아니거나
연희와의 불륜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8년간 연희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점심시간에 민수는 병원에 가서 자신의 혈액형을 다시 검사받았다. 결과는 여전히 O형이었다. 확실히 O형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아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자신도 O형 아내도 O형이 확실한데 아들은 B형이라니. 그날 저녁 민수는 연희에게 솔직히 말했다. 여보, 내가 다시 혈액형 검사를 받아봤어. 확실히 O형이야. 그럼 준호가 정말 B형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의사 말로는 절대 틀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민수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여보, 나한테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나랑 우리 부모님이 많이 안 닮은 것 같지 않아? 연희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좀 신기했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님은 작으신 편인데 여보는 키도 크고 골격도 다르고. 맞지? 나도 어릴 때부터 좀 이상했어. 민수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반 친구들과 함께 키를 재어보는데 자신만 유독 컸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농담처럼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민수는 부모님이 작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클까? 혹시 우유 배달부 아들 아니야? 그때는 단순한 농담으로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로 들렸다. 여보, 혹시 정말 이상한 말이겠지만 뭐예요? 혹시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연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시아버님, 시어머님께서 얼마나 여보를 사랑하시는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뀌었거나. 연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가 태어나신 게 1975년이죠? 응. 그때는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 않았을 테니까. 혹시 정말. 둘 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수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가 태어났을 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웬 그런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 이철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내가 태어난 건 1975년 6월 15일이었지. 수원의료원에서 태어났어. 그때 어머니가 진통이 심해서 고생을 많이 했지. 수원의료원이요? 응. 그때는 우리가 수원에 살았거든. 내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이천으로 이사 온 거야. 그때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특별한 일? 글쎄. 너 때문에 병원에서 며칠 있었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 아, 그때 같은 날 태어난 아기가 너 말고도 몇 명 더 있었다고 하더라.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같은 날요? 응. 간호사가 그러더라. 그날 유난히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너도 그중 하나였고.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연희와 마주 앉았다. 어떻게 됐어요? 1975년 6월 15일 수원의료원에서 태어났대. 그리고 그날 아기들이 여러 명 태어났다고 하셔. 그럼 정말 바뀌었을 수도.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 볼 방법이 있어. 뭐요? DNA 검사. 연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부모님과 DNA 검사를요? 응. 그것만이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야. 하지만 만약 정말 아니라면 어떡해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민수도 그것이 가장 걱정됐다. 35년간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한 일 같았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바뀐 것이라면 어딘가에 자신의 진짜 부모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란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었다. 일단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말고 혼자 검사부터 받아보자. 하지만 부모님 DNA 없이 어떻게? 내가 조사해봤는데 병원에 가면 부모님 것 없이도 일단 내 것만으로 확률을 알 수 있대.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DNA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찾아갔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다. 어떤 검사를 원하세요? 친자 확인 검사요. 부모님의 기본 정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민수는 부모님의 혈액형과 키, 체중, 외모적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일단 혈액 검사와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체열을 받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 일주일은 민수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정말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면 3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것일까?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원해 주세요. 민수는 그날 오후에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내밀었다. 부모님과의 친자 관계일 확률이 5% 미만입니다. 5% 미만이요?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함께 오셔야 하겠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친자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정말 혹시 입양을 하셨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연희에게 결과를 말했다. 연희도 큰 충격을 받았다.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해. 부모님과 함께. 하지만 시아버님, 시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요? 민수도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어떻게 35년간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런 의심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자. 그 주말 민수는 연희와 아이들과 함께 이천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본가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민수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했다. 이천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서 와라 민수야. 연희야 아이들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용기를 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최근에 준호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는 준호의 혈액형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받은 검사 결과까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수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35년을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친자식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35년간 남의 자식을 키운 바보란 말이냐?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우리 자식이 아니라는 게 그렇게 기쁘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어머니는 계속 울고 아버지는 화를 내고 있었다. 연희가 중재에 나섰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35년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 35년을 키운 게 사랑 아니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 정말 바뀐 거라면 어딘가에 제 자리에서 자란 분도 있을 거고 진짜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수야, 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식이야. 혈연이고 뭐고 상관없어.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진실도 알고 싶어요. 그날 밤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부모님은 충격과 상처로 민수와 연희는 죄책감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내 아버지. 정말 꼭 알아야겠냐? 네.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럼 검사를 받아보자. 아버지. 어차피 내가 우리 자식인 건 변하지 않을 거야.
혈연이고 뭐고 35년을 키운 정이 더 중요하니까. 그 주 월요일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DNA 검사를 받으러 갔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주일은 가족 모두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2010년 9월 15일 운명의 날이 도래했다.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다.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를 내려놓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봉투 속에는 단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검은 활자로 적힌 단어. DNA 일치율 0%. 그는 숨을 들이켰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35년 넘게 아버지 어머니라 불러온 사람들이 단 한 줄의 글자로 남남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이철호가 먼저 반응했다. 그럼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박순덕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DNA 일치율이 0%라는 것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35년간.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35년을 키웠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혈연은 아니어도 어머니는 저의 진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민수를 꼭 안았다. 그래. 혈연이 뭐가 중요해? 35년을 키운 내 아들인데.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야. 너는 우리가 키운 소중한 아들이야.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궁금증도 생겼다. 그럼 우리 진짜 아들은 어디 있을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35년간 어떻게 살았을까? 건강하게 자랐을까? 의사가 설명했다. 병원 기록을 조사해서 같은 날 태어난 다른 분들과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찾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말했다. 뭐가 죄송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대답했다. 다만 우리도 궁금해졌어. 우리 진짜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그럼 같이 찾아봐요. 저도 궁금해요. 그래 그러자. 하지만 민수야.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아들이야. 혈연이고 뭐고 상관없어. 어머니. 35년을 키운 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줄 알았니? 아버지도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 혈연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사랑한 아들이니까. 민수는 감동했다. 이런 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부모님도 찾고 우리 진짜 아들도 찾아보자. 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만약 진짜 부모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글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말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우리 아들이고 우리도 너의 부모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족들은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35년간의 사랑은 혈연보다 강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우리를 내쫓았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8살짜리 아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진짜 자식이 아니래. 그럼 아빠는 누구 자식이에요? 그걸 찾아야 해. 그날부터 민수의 진짜 부모 찾기가 시작되었다. 먼저 수원의료원을 찾아갔다. 1975년 6월 15일 출생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다행히 기록이 남아 있었다. 총 6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민수, 김철호, 박영수, 이정희, 최미영, 강선호. 민수의 가슴이 뛰었다. 그중 한 명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란 사람일 것이었다. 이분들과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6명 중 연락이 닿은 분이 4명입니다. 그중 2명이 만나보겠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네. 먼저 김철호 씨를 만나보시겠어요?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만남을 준비했다. 35년 만에 진실과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게 가족들은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다음 날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수원의료원을 다시 찾았다. 1975년 6월 15일에 태어난 6명의 아기 명단입니다. 원장이 종이를 내밀었다. 이민수, 김철호, 박영수, 이정희, 최미영, 강선호. 이분들과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6명 중 4명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중 김철호 씨와 강선호 씨가 만나보겠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어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그 중에 우리 진짜 아들이? 차근차근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만남은 김철호였다. 수원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수와 부모님이 함께 갔다. 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성이었다. 키는 160cm 정도로 작았고 체격도 왜소했다. 이철호 아버지가 김철호를 자세히 봤다. 우리하고는 별로 안 닮은 것 같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하고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판박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김철호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줬다. 정말로 아버지와 쏙 빼닮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DNA 검사는 해봐야겠어요. 민수가 말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역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강선호 씨만 남았네. 어머니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만약 강선호 씨도 아니라면 걱정 마세요, 어머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민수가 위로했다. 일주일 후 강선호와의 만남이 잡혔다. 그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다.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민수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키 185cm의 훤칠한 남성. 그런데 얼굴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혹시 이민수 씨세요? 네. 강선호 씨시죠? 네, 맞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처 카페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의심했어요. 부모님과 너무 다르거든요. 강선호가 말했다. 어떻게 다른데요? 키도 그렇고 혈액형도. 저는 O형인데 부모님은 둘 다 O형이에요. 민수는 가슴이 뛰었다. O형 부모에게서 O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었다. 저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만나러 온 거예요. 민수는 부모님께 연락했다. 어머니 강선호 씨 만났는데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뭔가 특별해? 저랑 너무 비슷해요. 1시간 후 이철호 박순덕 부부가 카페에 도착했다. 강선호를 본 순간 둘 다 입을 벌렸다. 어머. 박순덕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말 우리 민수랑 똑같네. 이철호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게 어떻게? 쌍둥이도 아닌데. 강선호가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강선호입니다. 박순덕이 강선호를 자세히 봤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 혹시. 이철호도 강선호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선호야, 내 부모님은 어떻게 생기셨어? 둘 다 작으신 편이에요. 160cm 정도? 우리랑 비슷하네. 그날 모두가 함께 DNA 검사를 받았다. 민수와 강선호 그리고 이철호 마이너스 박순덕 부부. 정확한 결과를 위해 양쪽 부모님 모두 필요해요. 의사가 설명했다. 강선호 씨 부모님도 오실 수 있나요? 연락해 볼게요. 일주일 후 강민식 마이너스 이순자 부부도 서울로 올라왔다. 그들은 강선호를 35년간 키운 부모였다. 안녕하세요. 강민식 씨가 인사했다. 키 160cm 정도의 작은 체구였다. 이순자 씨도 마찬가지로 작고 둥근 체형이었다. 정말 선호하고 안 닮으셨네요. 박순덕이 말했다. 네, 35년간 계속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닮을 수 있나 하고. 그리고 강민식 씨가 민수를 봤다. 이분은. 저는 이민수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 선호랑 똑같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DNA 검사를 받았다. 그 일주일은 모두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2010년 10월 15일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다. 먼저 강선호 씨와 강민식 이순자 부부의 결과입니다.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강민식 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렇군요. 그리고 이민수 씨와 강민식 이순자 부부의 결과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마지막으로 강선호 씨와 이철호 박순덕 부부의 결과는 친자 관계입니다. 순간 검사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민수 씨와 강민식 이순자 부부도 친자 관계로 확인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35년 전 수원의료원에서 민수와 강선호가 바뀐 것이었다. 박순덕이 강선호에게 다가갔다. 선호야, 우리 아들이었구나. 어머니. 강선호도 감동했다. 이철호도 눈물을 흘리며 강선호를 안았다. 아들. 35년 만에 만나는 우리 아들. 한편 강민식과 이순자도 민수를 안았다. 민수야, 우리 진짜 아들이었구나. 그날은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35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은 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처음 몇 주는 모든 게 완벽했다. 이철호 마이너스 박순덕 부부는 민수와 강선호 둘 다를 아들로 여겼다. 이제 아들이 둘이네. 박순덕이 행복해했다. 혈연인 선호와 정든 민수. 둘 다 소중한 우리 아들이야. 강민식 마이너스 이순자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민수는 혈연이고 선호는 35년 정이야. 둘 다 우리 아들이지. 매주 일요일마다 6명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했다.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어느 날 박순덕이 강선호에게 물었다. 선호야, 어릴 때 아팠던 적 있어? 엄마가 35년간 못 돌봐줘서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강민식 아버지 이순자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도 진짜 엄마가 키웠어야 하는데. 박순덕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도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래, 물론이지. 하지만 박순덕의 대답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이철호가 강선호에게 옛날 사진을 보여줬다. 선호야, 이 사진 봐.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이랑 똑같아. 그것은 이철호의 어릴 때 사진이었다. 정말로 강선호와 닮았다. 우와, 정말 똑같네요. 강선호가 신기해했다. 민수도 사진을 봤지만 자신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아버지, 저랑은 많이 다르네요. 그래. 너는 강민식 씨를 닮았나 보다. 이철호의 대답은 건조했다. 그런 일들이 조금씩 반복됐다. 부모님의 관심이 점점 강선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박순덕이 강선호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만들었다. 선호야, 이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었어. 감사해요, 어머니. 민수가 물었다. 어머니, 저것도 있어요? 미안. 깜빡했네. 박순덕이 당황했다. 괜찮아요. 민수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상황은 점점 심해지다. 부모님의 태도 변화를 강선호도 눈치챘다. 어느 날 강선호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죄송해요. 뭐가? 부모님이. 저한테만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 당연한 거야. 혈연이니까. 민수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있었다. 하지만 형도 35년간 키우신 아들인데 혈연의 힘이 생각보다 강한가 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강선호의 생일이었다. 박순덕이 성대한 생일상을 차렸다.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강선호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했다. 선호야, 35년 늦었지만 엄마가 진짜 생일상 차려줬어. 감사해요, 어머니. 강선호가 감동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수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별다른 준비가 없었다.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인데. 아, 그래? 미안해. 깜빡했네. 박순덕이 대충 넘어갔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실히 깨달았다. 부모님의 마음이 완전히 강선호 쪽으로 기운 것을. 그날 밤 민수는 연희에게 털어놨다. 여보, 나 이상한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강선호만 챙기시는 것 같아서 서운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혈연이니까 더 각별하실 거예요. 하지만 35년간 키운 정도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어느 날 민수가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놨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래? 그런데 선호는 어떻게 지내나? 이철호가 민수의 말은 듣지도 않고 강선호 얘기만 했다. 선호가 부산에서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되네. 여기로 이사 오라고 해볼까?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응? 아, 내 얘기? 뭐라고 했지? 이철호는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수는 상처받았다. 35년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며칠 후 더 심한 일이 일어났다. 박순덕이 강선호에게 용돈을 주면서 말했다. 선호야, 이거 가져가. 엄마가 35년간 못 챙겨준 게 미안해서. 그런데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어머니, 저한테도.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 35년간 우리가 키워줬는데 더 뭘 바래? 박순덕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키워줬다는 표현. 마치 민수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도 아들인데. 물론이지. 하지만 혈연은 달라. 선호는 내 진짜 아들이야. 그 말에 민수의 마음이 무너졌다. 결국 혈연이 전부였구나. 그날 밤 민수는 강선호에게 전화했다. 선호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네, 형.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둘이 만났다. 강선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죄송해요. 요즘 부모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35년을 키우신 분인데 이래도 되나요? 혈연의 힘인가 봐. 나도 이해해. 저는 이해 안 돼요. 사랑으로 키운 35년이 혈연보다 가벼울 리 없는데. 강선호도 불편해했다. 사실 저도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생긴 부모님이 너무 관심을 주시니까. 그래도 친부모잖아. 하지만 저에게는 강민식, 이순자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3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둘 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강선호가 부산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철호와 박순덕은 크게 반대했다. 선호야, 부산은 너무 멀어. 서울로 이사 와서 결혼해. 저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은 여기서 다시 구하면 되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선호야, 엄마가 35년을 못 키웠는데 이제라도 함께 살고 싶어. 박순덕이 간절히 말했다. 하지만 강선호는 거절했다. 죄송해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싶어요. 왜? 진짜 부모보다 남이 더 좋아? 이철호가 화를 냈다. 그 모습을 보던 민수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선호도 35년간 산 곳이 있잖아요. 갑자기 다 버리고 오라고 하시면 내가 뭔데 끼어들어? 이철호가 민수를 노려봤다. 저도 아들인데요. 아들? 너는 이제 강민식 씨네 아들이잖아. 그 말에 민수는 완전히 상처받았다. 35년간 키워주신 건 없던 일인가요? 키워준 게 아니라 남의 자식을 잘못 키운 거야. 이철호의 말은 독했다. 우리 진짜 자식은 선호야. 너는 이제 여기 올 필요 없어. 박순덕도 거들었다. 그래, 이제 진짜 아들을 찾았으니까 됐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알겠어요. 다시는 안 올게요. 민수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강선호가 말렸다. 형, 가지 마세요. 괜찮아, 선호야. 너는 여기 있어. 저도 갈래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강선호도 일어났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하세요. 형은 35년간 키우신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선호야, 넌 우리 편이어야 해. 저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다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가라. 이철호가 소리쳤다. 네, 가겠어요. 강선호도 나가버렸다. 그날로 민수는 다시는 이천 집에 가지 않았다.
35년간의 인연이 그렇게 끝났다. 2011년 1월 민수는 깊은 상처를 안고 새해를 맞았다. 이철호 박순덕 부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지 2달이 지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여보 괜찮아요? 연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수는 요즘 말수가 줄어들고 자주 멍하니 있곤 했다.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때문에요? 35년이라는 시간이. 혈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어서. 민수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여보에게는 진짜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강민식 이순자 부모님 말이야? 네. 아직 제대로 만나 뵙지도 못했는데. 연희의 말이 맞았다. DNA 검사 이후 진짜 부모인 강민식 이순자 부부와는 몇 번 만났지만 아직 어색한 관계였다. 35년간 모르고 살았던 사이였으니까. 그래 한번 제대로 뵈러 가볼까? 그 주말 민수는 연희와 아이들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강민식 이순자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부산역에서 만난 강민식 씨는 여전히 어색해했다. 민수야. 아직도 믿기지 않네. 내가 우리 아들이라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다. 하지만 강민식 씨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이순자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계셔. 35년 만에 만나는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강민식 씨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이순자 씨가 마중 나왔다. 민수야. 우리 아들. 이순자 씨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민수도 감동했다. 35년간 자신을 그리워했을 진짜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 35년. 35년을 엄마가 못 키워줘서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좋은 분들이 키워주셔서 잘 자랐어요. 하지만 이순자 씨는 계속 미안해했다. 그래도 진짜 엄마가 키웠어야 하는데. 준호와 지연이도 새로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강민식 씨와 이순자 씨는 처음 보는 손주들을 끌어안았다. 준호야 지연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35년 동안 못 봤던 아빠를 이제야 만났단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 이순자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다. 민수야 이거 내가 어릴 때 좋아했을지도 모르는 음식들이야. 어떻게 아세요? 선호가 좋아했던 음식들이거든. 너희는 닮았으니까 입맛도 비슷할 것 같아서. 정말로 민수 입에 맞았다. 신기했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35년 늦었지만 아들 음식 해주는 게 소원이었거든. 하지만 식사 중에 강선호 이야기가 나왔다. 선호는 어떻게 지내나? 강민식 씨가 물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가끔 연락하는데. 우리가 35년간 키운 아이인데. 보고 싶어. 이순자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강민식 이순자 부부에게는 자신이 혈연이지만 정으로는 강선호가 더 가까울 것이었다. 며칠 후 민수는 강선호에게 연락했다. 선호야 부산에 다녀왔어. 아 강민식 이순자 부모님 만나러요? 응. 어떠셨어? 좋으셨어. 근데 너도 보고 싶어 하시더라. 전화 너머로 강선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형 저도 복잡해요. 뭐가? 이철호 박순덕 부모님은 저한테 집착하시고 강민식 이순자 부모님은 저를 그리워하시고. 힘들지? 네.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선호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 갑자기 생긴 친부모의 관심은 부담스럽고 35년간 키워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컸다. 형은 어떠세요? 강민식 이순자 부모님과는 어떠세요? 아직 어색해. 35년간 모르고 살았던 사이니까. 그렇죠. 혈연이라고 해서 갑자기 가까워지는 건 아니니까. 둘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강선호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다. 형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철호 박순덕 부모님이. 너무하세요. 뭔 일인데? 제가 부산에서 결혼 준비하고 있다고 했더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셨어요. 민수는 놀랐다. 연락을 끊었다고? 네. 부산에서 살 거면 우리는 내 부모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럴 수가.
형이 겪은 일을 저도 겪고 있어요. 결국 자기들 뜻대로 안 하면 버리는 거네요. 강선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형, 우리 정말 이상한 운명이네요. 그러게. 35년 전에 바뀌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만나고. 그런데 진짜 부모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맞아요. 오히려 35년간 키워준 정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강선호는 민수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다. 준호와 지연이는 갑자기 온 삼촌을 좋아했다. 삼촌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삼촌이랑 아빠는 어릴 때 바뀐 거래. 바뀐 거요? 응. 병원에서 실수로.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이야기였다. 다음 날 아침 강선호가 말했다. 형, 저 결심했어요. 뭘? 이제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어요. 무슨 뜻이야? 강민식 이순자 부모님이 제 진짜 부모님이에요. 3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강선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철호 박순덕 부모님은 혈연이지만 저를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지. 민수도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생각이야. 강민식 이순자 부모님이 더 따뜻하셔. 그렇죠? 혈연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몇 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민수와 강선호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진 것이었다. 시작은 작은 지역 신문이었다. 수원의료원의 한 간호사가 기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기사가 된 것이었다. 35년 전 바뀐 두 아기 그들의 지금은?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다. 독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DNA 검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다니.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다. 곧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민수는 망설였다. 여보, 어떻게 할까? 글쎄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생활이 공개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고민 끝에 민수는 인터뷰를 받기로 했다. 강선호도 동의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도움이 되고 싶어. 2011년 3월 두 사람은 KBS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어떻게 의심을 하게 되셨나요? 앵커가 물었다. 민수가 대답했다. 아들의 혈액형 때문이었어요. 부모가 O형과 O형인데 아들이 B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DNA 검사를 받으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강선호도 말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의심했어요. 부모님과 너무 달라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복잡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혈연인 부모님과는 관계가 어렵고 키워주신 부모님과는 헤어져야 했어요. 반대로 저는 키워주신 부모님이 더 그립고 혈연인 부모님과는 어색해요. 강선호도 덧붙였다. 그럼 지금 각자의 진짜 부모님은? 저의 경우 강민식 이순자 부모님이 정말 따뜻하세요. 35년 늦었지만 진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저는 강민식 이순자 부모님을 더 그리워해요. 3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강선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다면? 가족은 혈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가 말했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혈연보다 마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강선호도 동의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렸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리 가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입양을 고려 중인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방송 후 민수와 강선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했다. 저도 DNA 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저희 가족도 비슷한 의심이 있어요. 입양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민수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 둘째,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희 병원에서 DNA 상담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의료진들이 연락해 왔다. 가족관계 연구에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심리학자들도 관심을 보였다. 셋째, 출판사에서 책 출간 제안이 들어왔다.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수는 고민했다. 자신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 것이 맞을까? 강선호와 상의했다. 형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입양 가정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둘은 책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강민식 이순자 부부의 연락이었다. 민수야, 방송 봤어. 강민식 씨가 전화했다. 어떠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감사해요, 아버지. 그런데 선호 얘기도 나오더라. 우리 선호도 보고 싶어. 이순자 씨도 전화를 바꿔받았다. 민수야, 선호한테 전해줘. 엄마가 보고 싶다고. 네, 어머니. 전해드릴게요. 민수는 강선호에게 연락했다. 선호야, 강민식 이순자 부모님이 내가 보고 싶대. 정말요? 강선호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응. 이번 주말에 같이 부산 가지 않을래? 네, 가고 싶어요. 그 주말 민수와 강선호는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35년 만에 바뀐 두 아들이 함께 진짜 부모와 키워준 부모를 만나러 가는 여행이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강민식 이순자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야, 선호야. 두 분이 동시에 달려왔다. 강민식 씨는 먼저 민수를 안았다. 아들. 그리고 이순자 씨는 강선호를 꼭 껴안았다. 선호야. 우리 선호. 눈물을 흘리며 만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어머니. 강선호도 울었다. 35년간 키워준 어머니와의 재회였다. 선호야,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한편 강민식 씨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야, 방송에서 말 잘하더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감사해요, 아버지. 그런데 이철호 박순덕 씨와는 어떻게 됐어? 아직 연락이 안 돼요. 그래도 35년을 키워주신 분들인데. 강민식 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날 저녁 4명이 함께 식사를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이순자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왜 미안해 하세요, 어머니? 내가 너를 제대로 못 낳았어. 그래서 바뀐 거야. 어머니, 그게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그럼 35년간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민수는 어머니의 죄책감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강선호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어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선호야. 강민식 씨가 말했다. 너는 우리가 35년간 키운 소중한 아들이야. 하지만 혈연은 아니잖아요. 제 진짜 부모는 따로 있고. 혈연이 뭐가 중요해? 35년을 함께 산 게 더 소중하지. 하지만 강선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선호야, 뭔가 걱정이 있니? 이순자 씨가 물었다. 사실 이철호 박순덕 부모님이 저를 원망하실 것 같아서요. 원망? 제가 민수 형 자리를 빼앗은 거잖아요. 35년간. 강선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리고 제가 이철호 박순덕 부모님을 만나지 않으면 형은 영원히 화해할 수 없잖아요. 민수가 놀랐다. 선호야,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형.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제가 있어요. 강선호는 자신 때문에 모든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와 강선호는 오랫동안 대화했다. 선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무슨 소리야? 제가 이철호 박순덕 부모님을 포기하면 형이 돌아갈 수 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다. 그런 생각하지 마. 절대로. 하지만 선호야, 우리는 피해자야. 35년 전 일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강선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제14장 예상치 못한 만남.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강민식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혹시
강민식 씨세요? 낯선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철호라고 합니다. 강민식 씨는 깜짝 놀랐다. 민수를 35년간 키운 그 이철호였다. 어떻게? 제 번호를 방송국에서 알아봤어요. 꼭 연락드리고 싶어서. 무슨 일이세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와 선생님 부부가. 강민식 씨는 민수와 강선호를 봤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이들도 함께요? 아니요. 어른들끼리만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서울로 올라가시면 안 될까요? 이튿날 강민식 마이너스 이순자 부부는 서울로 향했다. 민수와 강선호는 부산에 남았다. 정말 괜찮을까요? 강선호가 걱정했다. 어른들이 알아서 하실 거야. 민수도 불안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4명의 부모들이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철호와 박순덕은 강민식, 이순자 부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몰랐다. 이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먼저. 35년간 우리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민수를 35년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강민식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박순덕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35년을 남의 자식을 키웠다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자 씨도 울기 시작했다. 제가 낳은 아들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요. 그 순간 4명 모두 울고 있었다. 35년간 쌓인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우리 뭘 한 거죠? 이철호가 중얼거렸다. 아이들한테 왜 그랬을까요? 걔들 잘못도 아닌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강민식 씨가 말했다. 선호가 저희를 버리고 혈연 부모를 찾아갈까봐 무서웠어요. 민수도요. 진짜 부모를 만나면 저희를 떠날까봐. 박순덕이 고백했다. 결국 우리가 이기적이었네요. 이철호가 인정했다. 아이들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만 생각했어요. 오랜 침묵 후 강민식 씨가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다시 시작이라니요? 네, 처음부터 다시. 이제라도. 이철호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요? 민수는 저희가 낳았지만 이철호 박순덕 씨가 키우신 아들이에요. 선호는 이철호 박순덕 씨가 낳으셨지만 저희가 키운 아들이고요. 이순자 씨가 이어받았다. 그럼 우리 모두 가족인 거네요. 박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 맞아요.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날 4명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35년간의 아픔, 상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들을. 그날 저녁 4명의 부모들은 민수와 강선호를 불렀다. 얘들아 올라와라. 이철호가 전화했다.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 민수와 강선호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4명의 부모들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많이 온 것 같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앉아라 둘 다. 이철호가 말했다. 우리가 사과할 게 있어. 사과요? 강선호가 의아해했다. 박순덕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야.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 35년을 키워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었을까? 박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혈연이 뭐가 중요해? 35년간 너를 사랑한 마음이 가짜였니?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철호도 다가왔다. 민수야 아버지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 내가 우리 진짜 아들이야. 혈연이고 뭐고 35년을 함께 산 내가. 한편 강민식 이순자 부부는 강선호에게 말했다. 선호야 우리도 미안해. 왜 미안해 하세요? 너를 붙잡으려고만 했지 내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 이순자 씨가 말했다. 혈연 부모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강요했지. 어머니. 이제 알겠어. 너에게는 이철호 박순덕 부모님도 소중하다는 걸. 강민식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혈연과 정 둘 다 소중한 거였어. 그때 이철호가 강선호에게 다가왔다. 선호야, 내 아버지. 아버지가 너한테도 미안하다. 왜요? 너를 소유하려고 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철호의 고백이었다. 35년 만에 찾은 아들이라고 해서 내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지. 아버지, 너에게는 강민식 이순자 부모님이 진짜 부모야. 3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박순덕도 강선호를 안았다. 선호야, 엄마도 미안해.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 순간 6명 모두가 울고 있었다. 민수가 말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긴. 이철호가 웃으며 말했다. 가족으로 살아야지. 가족이요? 그래. 이상한 가족이지만. 강민식 씨가 제안했다. 민수는 저희 아들이기도 하고 이철호 박순덕 씨 아들이기도 하고 선호는 저희 아들이기도 하고 강민식 이순자 씨 아들이기도 하고 박순덕이 덧붙였다. 그럼 우리는 모두 연결된 가족이네요. 이순자 씨가 미소를 지었다. 강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아? 이철호가 반문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35년 전부터. 맞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하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16장 새로운 시작의 약속. 그날 밤 6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낼까? 박순덕이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다들 사는 곳이 다른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어떨까요? 민수가 제안했다. 그리고 명절에는 꼭 함께 보내고. 좋은 생각이야. 강민식 씨가 동의했다. 하지만 규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이철호가 말했다. 규칙이요? 그래. 서로를 존중하는 규칙. 어떤 규칙이요? 강선호가 물었다. 이철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첫째, 누구도 상대방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기. 둘째,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기. 박순덕이 이어받았다. 셋째, 혈연과 정을 차별하지 않기. 강민식 씨가 덧붙였다. 넷째,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말고 대화하기. 이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섯째, 서로 사랑하기.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좋은 규칙들이에요. 우리 모두 지킬 수 있을까요? 강선호가 걱정했다. 노력해보자. 이철호가 대답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 그날 밤 6명은 정말로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다. 박순덕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야, 내 어머니.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박순덕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수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일으켰다. 35년을 키워놓고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었을까? 어머니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어머니는 내 진짜 어머니야. 혈연이고 뭐고 상관없어. 박순덕이 민수를 꼭 안았다. 35년간 사랑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줄 알았니? 어머니. 민수도 울었다. 이철호도 다가와서 민수를 안았다. 아들. 우리 소중한 아들. 한편 강민식 이순자 부부도 강선호를 안았다. 선호야, 우리 아들. 아버지, 어머니. 혈연이 뭐가 중요해? 35년을 함께 산 내가 우리 진짜 아들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철호와 박순덕이 강선호를 안았다. 선호야, 우리도 너를 사랑해. 아버지, 어머니. 너를 낳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35년간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 강민식 이순자 부부도 민수를 안았다. 민수야, 우리 아들. 3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행복해. 그 순간 6명 모두가 하나의 큰 원을 이루며 서로를 안고 있었다. 35년 전 바뀐 운명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새로운 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의 자리를. 6개월 후 이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35년 만에 진실 마이너스 혈연을 넘어선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파장이었다. 첫째, DNA 검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둘째, 입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혈연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다. 셋째, 병원의 신생아 관리 시스템이 더욱 철저해졌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민수와 강선호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민수는 항상 이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혈연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저희는 35년간 혈연이 가족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선호가 이어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가족은 혈연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민수가 마무리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 가족도 혈연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2016년 6월 15일. 민수와 강선호가 35세가 되는 날이었다. 바뀐 지 정확히 40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날 6명의 가족이 모두 모였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40년이네. 이철호가 감회 깊게 말했다. 정말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결국 가족이 됐잖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이상한 가족이지만. 박순덕도 웃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사랑이 있으면 가족이지. 이순자 씨가 말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강선호는 부산에서 결혼을 했다. 이철호, 박순덕 부부도 결혼식에 참석했다. 이제는 강선호의 선택을 존중했다. 민수는 DNA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형제처럼 지냈다. 혈연은 아니지만 40년 전 바뀐 운명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였다. 아빠, 삼촌 생일 축하해요. 준호와 지연이가 케이크를 가져왔다.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이었다. 감사해, 우리 조카들. 강선호가 아이들을 안았다. 삼촌 정말 신기해요. 아빠랑 바뀐 이야기. 지연이가 말했다. 그치?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야. 어떻게 다를까요? 글쎄. 아마 아빠는 부산에서 삼촌은 이천에서 살았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민수가 연희의 손을 잡았다. 그럼 다행이네요. 바뀐 게. 준호가 웃었다. 맞아.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커졌잖아. 정말 그랬다. 혈연으로만 따지면 4명이었을 가족이 이제는 훨씬 커졌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4명, 삼촌도 있고 사촌들도 생겼다. 복잡하지만 행복해. 연희가 말했다. 그래, 복잡한 게 때로는 더 아름다워. 민수가 대답했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40년 전 바뀐 운명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앞으로도 이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주고 싶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40년 전 그 날밤에도 이런 별들이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두 아기의 운명이 바뀌던 그 순간에도. 하지만 이제 민수는 안다. 운명은 바뀔 수 있지만 사랑은 운명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